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부한 머리, 화장 안 한 얼굴로 그냥 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집에서 노는데 누가 화장을 하냐. 아무튼 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미래의 학원. 미래의 학원. 그렇다고 미래의 학원이라고 막 뭐 50년 이상 뭐 엄청 먼 미래의 학원이 아니라 그냥 10년 앞으로 10년, 20년 넘어. 아니, 한 5년, 10년 뭐 이 정도의 학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원의 미래가 암울하죠. 엄청 암울하죠. 왜? 첫 번째, 거대 기업. 그쵸? 거대 기업이 너무나 꽉 잡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뭐 3학년 정도, 애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면 한 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물론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데도 있지만 보통 평균 뭐 고3 정도 가르치면 5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거를 그 거대 기업 온라인 그 애들이 하면은 국영수 다 합쳐서 10만 원 안짝에 끊을 수가 있다. 엄청난 거지. 그런데 그냥 일반 학원에서는 50만 원 이상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어디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그렇다고 아주 규모가 있는 학원은 아니고 한 뭐 원장 한 명에 선생 한 4-5명 정도 있는 그런 학원에서 만약에 원장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을 3명 정도 되는 선생을 데리고 이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운영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원장이 이 가르치는 거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그 3명의 선생만 두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학생 한 명당 7만 원 정도라고 나왔어. 7만 원 정도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 7만 원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다 떼주고 나서 하면 결국은 한 7만 원 정도 남는다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 원장이 같이 가르치는 일에 뛰어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것저것 다 빼고 한 2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굳이 한 과목당 50만 원 이상 내는 금액을 내고 할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공부할 의지가 없는데 엄마들이 얘 좀 어떻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넣는 애들이라면 50만 원 이상 한 과목당 50만 원 이상 내는 그런 학원을 이제 다니는 건데, 그런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다니는 학원이라도 선생이 3명에 만약에 그 원장까지 만약에 가르치는 거에 뛰어들었다면, 원장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대비 한 20만 원 정도를 먹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원장이 가르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선생들만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원장한테 한 7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초등학교 애들 가르쳤을 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모든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원장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된다고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무튼 고등학교 한 50만 원 정도 받고 가르치는 학원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학원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쏠림 현상. 그러니까는 이유가 없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랄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그냥 학원을 그만두잖아.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다 그만둬. 왜? 그 영향력 있는 애들이 그만뒀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 돼지 엄마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막 그러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학원의 그 원장은 애들이 한 50만 원 내고 이 학원을 다니잖아. 그러면 그거에 몇 배, 그거에 한 10배? 뭐 이렇게 되는 돈을 쏟아붓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학원을 다닐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해주니까 다니는 거지. 그렇지만 이것은 오프 더 레코드.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는 학원 선생들만 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 내고 학원을 다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제주도 무슨 가장 비싼 호텔을 끊었어. 그리고 가장 비싼 호텔에서 거기서 있다가 오라고 티켓을 준다든가 그 부모한테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쏠림 현상, 이게 정말 무시 못한다. 그리고 쏠림 현상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반대로 막 조폭 같은 애들 있잖아. 진짜 막 싸움 잘하고 뭐 이러는 애들이 입 딱 닫고 혼자 그 학원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 부모가 늦는 경우지. 이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걔가 들어온 날 이후로 애들이 사라지지. 엄청 센 어떤 애가 들어온 날 애들이 사라져. 그러면 원장은 모르는 거야. 왜 애들이 그만두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래 학원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AI를 적당히 이용한다. 이거 어차피 학원 원장들은 다 AI를 이용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공공연한 사실이잖아. 그런데 애들이라고 AI를 쓰지 말라는 법이 있나? AI를 적당히 이용하게 허락을 해. 그리고 많이 가르치면서 AI를 적당히 이용을 해. 원장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도 굉장히 많잖아. 뭐 챗GPT, 뭐 제미나이서부터 비롯해서 많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가 틀린 게 굉장히 많다고요. 틀린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이미 애들은 뭐 AI를 이용하는 그런 게 애들은 잘해. 그래서 이것도 웃기잖아. 집에서는 AI 다 이용해서 다 뭐 숙제해오고 뭐 하고 다 해오는데 학원에 왔는데 AI를 사용을 못하고 뭐 이런 그것도 웃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AI를 사용을 하지만 그 사용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AI 얘네들이 틀린 이런 정보를 주면서도 엄청나게 자신감 있는 이런 투로 말을 하거든. 그런 것을 잡아내 줄 그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미래의 학원은 AI를 선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컴퓨터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 속에 AI를 넣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장은 그것을 선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강료가 비교적 AI를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속에 AI까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학원비는 좀 더 싸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1, 2,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4번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해줄 수 있느냐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애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모티베이션을 심어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요거 하나는 뭐냐면 1대1 개별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개별 관리로 해줘야 돼. 그게 맞아. 왜냐면 모든 애들은 다 실력이 다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이후에도 개별 관리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주는 거지. 개별적으로 뭐 카톡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굉장히 나한테만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 하나 갖는 게 모든 애들한테 뭐 공지사항 같이 보내고 뭐 이런 거 한 10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개별 관리 느낌이 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고 이런 느낌이 나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개별 관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는 뭐 이게 잘못하면 엄청나게 잔소리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 잔소리하면 진짜 이건 끝이야. 그 학원 망했다고 생각하면 돼. 원장이 애들한테 잔소리한다. 아우 진짜 너무 싫지. 잔소리가 되면 안 돼.
잔소리가 되면 안 되고 너만을 위한 조언, 너만을 위한 뭐 숙제 뭐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별 관리고 두 번째는 솔선수범이 되지 않을까? 그냥 뭔가를 내가 그냥 보여주는 것. 근데 이것도 솔선수범? 근데 이게 연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솔선수범하고 이게 진짜 이 선생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솔선수범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애들이 선생을 좋아하면 이거 하나는 이게 애들이 선생을 좋아하는 징후, symptom, sign 이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애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A가 B를 좋아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따라하게 돼 있어. 따라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엄청 큰 학원에서는 애들이 하는 행동 뭐 이런 것만 봐도 대충 쟤가 어떤 선생님 반 애구나 이런 게 느껴져. 진짜야.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고 만약에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그 선생님을 따라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라하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애들은 안 나가. 그 선생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을 안 따라해.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별건 아니지만 오늘도 한번 이런 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Have a victorious day.